설거지를 끝내고 알바생이 제 뒤로 스치면서 거대한 무언가가 닿았어요. 처음엔 바나나인가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사이즈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와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알바생한테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사랑과 전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안양 1번가에서 미정순대국이라는 작은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에 8,000원, 내장탕 9,000원을 받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된 남편 근수 씨는 올해 57입니다. 원래 택배 영업을 하다가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나서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를 사오고 6시부터 육수를 끓이고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제가 혼자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문 받고 음식 내오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일 끝나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인사해도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벌써 등 돌리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잠자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 집에 사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했습니다. 여자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아내라는 이름, 식당 사장이라는 역할만 남았을 뿐 한 명의 여자로서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님은 늘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쓰는 일도 많고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니까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안양 1번가 순대국집 남자 알바 구함.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시급 15,000원. 며칠 뒤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목소리가 참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면접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키가 한 180cm는 되어 보였고 얼굴은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체격이 정말 탄탄해 보였습니다. 반팔 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의 근육, 넓은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참 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현입니다. 올해 30이에요. 이력서를 받아봤습니다. 전자부품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 뒤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동현 씨는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진솔한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빨리 배울 자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일손 하나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현 씨는 첫날부터 일머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두 번만 알려주면 바로 습득했습니다. 손님 주문 받는 법, 음식 나르는 순서, 테이블 정리하는 방법, 설거지 동선까지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7번 테이블 순대국 하나요. 목소리도 크고 또렷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제가 듣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친구 참 성격 좋네. 인상도 좋고. 맞았습니다. 동현 씨는 손님한테 항상 웃으면서 응대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반찬 더 달라고 하면 금방 가져다 드렸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눴습니다. 점심 피크타임 끝나고 오후 2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현 씨, 운동 꾸준히 하시나 봐요. 네, 헬스장 다닌 지 한 10년 됐어요. 건강 챙기려고 시작했는데 습관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부터 동현 씨를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드러나는 팔뚝, 무거운 쌀포대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습. 자꾸 눈이 갔습니다. 28년 동안 남편한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저한테 오늘 장사 어땠냐고 한마디도 안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알바생 뽑았는데 일 정말 잘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근데 이번 달 카드값 좀 줘. 30만 원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난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코만 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나갔는데 동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바생은 제 얼굴색 하나까지 신경 쓰는데 28년을 같이 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가 우는지 웃는지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높은 찬장 위에 있는 큰 접시가 필요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동현 씨, 저기 위에 있는 접시 좀 꺼내주세요. 동현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주방이라 둘이 있으면 공간이 빠듯했습니다. 동현 씨가 제 뒤로 바짝 붙어서 팔을 뻗어 찬장 위 접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에 동현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스쳤을 때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전해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좁아서요. 동현 씨가 황급히 물러나면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본인도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접시를 받아들고 돌아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현 씨는 서둘러 홀로 나갔고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 했는데 도저히 진정이 안 됐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55살 먹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아니면 욕망, 그냥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샤워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동현 씨의 체온, 단단한 근육의 감촉.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자로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잘못된 건가?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분간이 안 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현 씨를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동현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서로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이대로 어색함이 지속되면 일하는데도 방해가 될 것 같아 자연스러운 대화로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 씨 여자친구 있어요? 동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왜요? 이렇게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데. 동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한테 맞는 인연이 없나 봐요. 그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지만 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남편하고는 완전 남이에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동현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여자로서의 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정말 매력 있는 분이세요.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동현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뭐랄까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일할 때도 자꾸 눈이 마주쳤고 말을 나눌 때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난히 손님들이 많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손님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남자 2명이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마감 시간이라서요.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이 뭐 어때? 하나만 해줘. 보다 못한 동현 씨가 나섰습니다. 손님,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야, 내가 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한 남자가 동현 씨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동현 씨가 그 손을 확 쳐냈는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폭행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를까요? 키 크고 체격 좋은 동현 씨의 위압감에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나가자. 남자들이 욕을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동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현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현 씨, 네. 회식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할까요? 동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문은 닫고 불은 반쯤 끄고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건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주가 물처럼 술 넘어갔습니다. 2번째 잔, 3번째 잔.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동현 씨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평범하게 살았죠.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당하고 동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외롭진 않았어요? 외로웠죠. 엄청.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명절 때 고향 가면 언제 장가 가냐고 친척들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 안 했어요?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데. 동현 씨가 잔을 또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동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나이 먹도록 여자 경험이 없어요. 30살인데 한 번도. 저는 놀라서 동현 씨를 봤습니다. 정말요? 왜요? 동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자를 사귀어도 막상 가까워지면 다들 떠나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아예 연애를 안 하기로 했죠. 동현 씨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현 씨,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상처받고 혼자 살아야 한다니. 그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현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장님, 동현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8년 동안 쌓아 올렸던 아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역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동현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워요. 사장님, 저도 여전히 여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동현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 넓은 가슴에 안겼습니다.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동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동현 씨만 괜찮다면.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간 건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소파에 자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응급처치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에 가면 동현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거울을 보며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동현 씨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전처럼 인사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데 동현 씨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보다가 국을 태울 뻔했습니다. 점심시간 피크가 끝나고 오후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발밑에서 동현 씨 발이 제 무릎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동현 씨, 손님 보는데요. 아무도 안 봐요, 사장님.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게가 끝난 후에는 매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사장님 말고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앞으로는 미정 씨라고 불러요. 네, 미정 씨. 동현 씨가 제 이름을 불러주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출근길에 카톡이 왔습니다. 미정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습니다. 동현 씨도요. 조심히 와요.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같이 시장 가서 재료 고르고 무거운 것 들어주고 옆에서 보면 부부 같았을 거예요. 실제로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금슬 좋으시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편 몰래 통화했습니다. 남편이 TV 보고 있으면 방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울을 보면 한눈에도 제가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도 가벼워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난 여전히 여자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그게 실감났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서 꽃이 피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야, 이번 달 가게 매출 얼마야?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얼마나 버는지 알아야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28년 동안 집안에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왜? 통장 잔액 좀 봐도 돼? 왜요? 내가 남편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아니, 내가 직접 관리해야겠어.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싫어요. 제가 운영하는 건데 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해요? 뭐, 부부잖아. 같이 쓰는 거지 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이 가게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제가 혼자 벌어서 집안 꾸려왔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야, 너 요즘 달라졌어? 뭐야? 바람이라도 났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가? 무슨 소리예요?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바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대답을 해? 예전엔 고분고분하더니. 예전엔 당신이 돈이라도 벌어왔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집에서 TV만 보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게 부부야?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동현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현 씨,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통장 내놓으래요. 그건 너무하네요. 미정 씨가 본 건데 어쩌겠어요.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힘내세요, 미정 씨.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문자를 보고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갔더니 동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동현 씨가 있어서 괜찮아요. 동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날 가게가 끝나고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요? 미정 씨 남편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더 심해질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혼 생각해 보셨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동안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서워요, 동현 씨. 하지만 미정 씨,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세요?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미정 씨 편이에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날 생각해 주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통장 얘기를 했고 저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술 많이 드셨네요. 씻고 주무세요. 남편은 대답도 없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모텔 영수증.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설마, 저는 남편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은희야, 나도 좋았어. 오늘 집사람 눈치 안 채고 잘 빠져나왔어.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걱정 마. 우리 조심하자.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3개월 전부터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이나. 저를 ATM 취급하면서 통장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정작 본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아침이 되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어제 술 많이 드셨네요. 어디서 드셨어요? 친구들이랑 동네 술집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출근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가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현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 씨,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동현 씨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핸드폰 봤어요. 문자도 있고 사진도 있고 3개월 전부터였어요. 미정 씨,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 계세요. 30분 후 동현 씨가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동현 씨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미정 씨. 괜찮아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현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현 씨, 제가 바보였어요. 저 혼자 죄책감 느끼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미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속상한데 동시에 후련하기도 해요. 동현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후련하다니요? 이제 죄책감 안 느껴도 되잖아요. 남편도 바람 피우고 있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어요. 동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 증거 확보하셨어요? 네. 문자 사진 다 찍어뒀어요. 영수증도 있고요. 잘하셨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혼 소송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친구들 만났어요? 응. 거짓말하는 것도 태어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이혼해요.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야, 너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개월 전부터 당신 바람 피운 거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은희 씨요. 문자도 받고 사진도 봤어요. 모텔 영수증도 있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바람 폈어. 근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 알바생이랑 뭐 하는지 내가 몰라. 이번엔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다 알아. 너네 둘이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뭐 하는지. 내가 몰래 봤어.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가게 안에서 동현 씨와 제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찍은 거예요? 일주일 전. 의심돼서 몰래 지켜봤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도 알면서 통장 달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저한테 바람 피운다고 협박하려고요? 당연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재산 다 내놔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도 바람 피웠잖아요. 그것도 저보다 먼저.
증거 있어? 있어요. 문자, 사진, 영수증 다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넌 끝이야. 내가 소문 다 퍼뜨릴 거야. 55 먹은 할망구가 30살짜리 총각이랑 놀아났다고. 그러세요. 전 상관없어요. 이제 당신 눈치 안 볼 거니까. 뭐? 이혼 소장 접수할 거예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당신 외도 증거 다 제출할 거고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폭행으로 신고할 거예요. 남편이 손을 놓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한 집에 못 살겠어요. 내일 제가 나갈게요. 야, 미정아. 말 놓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동현 씨가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다 챙기셨어요? 응. 이제 끝이야. 차에 짐을 싣고 떠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일단 가게 근처 원룸 알아봤어요. 거기서 지내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가게 근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동현 씨가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미정 씨,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응. 고마워, 동현 씨. 다음 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분도 외도를 하셨고 의뢰인분도 관계를 가지신 거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이 먼저였어요. 3개월 전부터였고 저는 1달 전부터예요. 증거는요? 남편 외도 증거는 문자, 사진, 영수증 다 있어요. 그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외도했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는 의뢰인 명의고 의뢰인이 혼자 운영하셨으니 온전히 의뢰인 몫입니다. 남편분은 경제활동을 안 하셨으니 기여도가 없죠. 안도가 됐습니다. 가게만은 지킬 수 있겠구나. 위자료는요? 남편분이 먼저 외도했으니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가게만 지키면 돼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나이 어린 알바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가정을 파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문자, 사진, 영수증, 그리고 남편이 먼저 외도를 시작했다는 시간대 증명.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남편은 원고자보다 먼저 외도를 시작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2달간의 소송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가게 및 관련 자산 전부를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미정아, 말 놓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알바생이랑 진짜 계속 만날 거야?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나이도 많으면서 나이가 많으면 사랑받으면 안 돼요? 여자는 나이 들면 감정도 없어야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눈치 안 볼 거예요.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밖에 동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축하해요, 미정 씨. 동현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가게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정 순대국에서 미정인의 순대국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온전히 제 가게였으니까요. 동현 씨와는 계속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고 함께 일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혼하셨다면서요? 네,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 남편 맨날 놀기만 하더니 사장님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해요.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동현 씨를 힐끔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둘이 잘 어울려요.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뭐 어때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얼굴이 빨개졌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동현 씨의 아이디어로 가게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하고 SNS 계정도 만들고 메뉴도 다양화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보고 오거든요. 동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가게 리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엄청 친절하세요.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순대가 신선하고 맛있어요. 사장님이랑 직원분 케미 좋아요. 키읔키읔. 별점도 높았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끝나고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 요즘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저도요. 미정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동현 씨, 진심으로 고마워요. 동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저, 미정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이요? 네. 법적으로 결혼은 안 해도 돼요. 사실혼으로 살면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게 진짜 부부 아닐까요? 동현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동현 씨, 전 이혼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은데 괜찮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미정 씨랑 있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동현 씨를 꽉 안았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날부터 동현 씨는 제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현 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같이 가게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 먹고 밤에는 서로 안고 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동현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정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좋아요. 어디로요? 안양천이요. 안양천 산책로는 가을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파랗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현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미정 씨, 저기 벤치에 앉아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렇게 산책하기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어요. 남편은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요. 이제 달라졌잖아요. 응, 많이 달라졌어요. 동현 씨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55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하고 존중도 받고 행복도 느꼈습니다. 동현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동현 씨. 왜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사랑해요, 미정 씨.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가게 앞에 눈이 내렸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작게 장식했습니다. 동현 씨 아이디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손님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동네 숨은 맛집 발견.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행복. 리뷰가 쌓이면서 손님은 더욱 늘었습니다. 이제는 평일에도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미정 씨, 이러다 자리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옆 가게가 비었잖아요. 거기 합치면 어떨까요? 동현 씨의 제안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확장한다는 건 큰 결정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미정 씨 지금 매출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동현 씨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월 매출, 지출, 예상 수익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현 씨, 이걸 언제 다 정리했어요? 틈틈이요. 미정 씨 가게니까 제대로 관리해야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일을 동현 씨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정말요? 응. 동현 씨 덕분에 용기가 나요. 그렇게 우리는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옆 가게를 인수해서 벽을 허물고 테이블을 10개 더 늘렸습니다. 주방도 넓어졌고 설거지 공간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동안 일주일 휴업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동현 씨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미정 씨, 바다 보러 갈까요? 좋아요. 해운대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동현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정 씨,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동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동현 씨.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엄청 넓어졌네요. 축하해요. 번창하세요. 사장님이랑 동현 씨, 진짜 잘 어울려요.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끝난 후 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가게 명의에 제 이름도 올리면 어떨까요? 동업자로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게 가게 명의였습니다. 동현 씨,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도 할게요. 제 적금이 좀 있거든요. 가게 확장 비용에 보태고 명의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정 씨, 전 미정 씨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키워온 가게잖아요. 법적으로도 공동 명의로 하면 나중에 문제도 없을 거예요. 동현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정말요? 응. 우린 동업자예요. 공동대표로 하자고요. 동현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정 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다음 주 세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게 명의를 공동대표로 변경했습니다. 동현 씨도 적금을 해약해서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동업자네요. 응.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요.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1시간씩 걸릴 정도였습니다. 미정 씨, 직원 한 명 더 뽑을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는 힘들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이제 셋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언제 결혼식 하세요?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왜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법적으로 결혼 안 해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요즘은 그런 분들도 많다던데.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현 씨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정 씨. 동현 씨, 이거 우리 첫 크리스마스잖아요. 기념해야죠.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 씨, 소원 빌어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가기를.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미정 씨, 선물 있어요. 동현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은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약속 반지예요. 평생 함께 하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현 씨, 미정 씨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동현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도 동현 씨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동현 씨.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게 앞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떡국 서비스도 했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분비는 가게를 보면서 1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힘들게 일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현 씨가 옆에 있었고 가게는 번창했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2월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나야.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요. 끊을게요. 잠깐만. 미정아, 나 요즘 힘들어. 일도 안 풀리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전 관심 없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끝났어요. 내가 잘 되니까 다시 찾아온 거 아니야? 그래요. 제가 잘 되니까 후회되시나 봐요. 하지만 늦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요? 응.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끊었죠. 우린 끝이라고. 동현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정말 멋져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동현 씨와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미정 씨, 이 꽃들 피면 예쁘겠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키운 거니까 더 예쁘겠죠? 미정 씨, 응?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죠. 왜요? 가끔 불안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는 동현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현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미정 씨, 전 55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동현 씨 만나서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동현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정 씨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게 휴무일이었습니다. 집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저녁에 뭐 먹을까요?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예요. 저녁에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미정 씨, 오늘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동현 씨. 파스타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 이야기, 손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미정 씨, 나중에 지점도 내볼까요?
지점이요? 네. 가게가 잘 되니까 다른 동네에도 내보는 거예요. 와,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가게 키워야죠. 동현 씨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봄바람이 불고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미정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동현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정 씨, 평생 함께해요. 응, 평생 함께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55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28년 동안 무관심한 남편과 살면서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는 사라졌고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도 힘들었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동현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매일 웃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진짜 부부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함께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55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사랑해요, 동현 씨. 우리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해요.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의 집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요.